사실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선진에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성함은 김지영님이시고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IT 아주 멋있는 네카라쿠베 중 한 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기획자 김지영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오늘은 이 소피의 사랑방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이 언니의 멋진 여정을 한번 함께 같이 짚어보면서 인생의 다양한 꿀팁들을 좀 다들 가지고 가시라고 이렇게 좀 제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이미 다 말씀해주신 것 같긴 한데 저는 김지영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 대학이랑 석사 졸업을 했고 일본에서 커리어를 이제 경영 컨설턴트로 시작을 해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IT 대기업으로 이직을 해서 기획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경영 컨설턴트를 좀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사실 박사를 생각하고 석사에 진학을 하긴 했는데 공부를 해보면서 공부는 나의 길이 아니다. 제가 또 전공이 경영학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박사를 당장 가기에도 뭔가 한 번도 일을 안 해보고 어떻게 내가 경영학 박사를 할 수가 있겠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굉장히 들면서 EST주의성 느낌 있는데 약간 좀 바로 박사를 가는 건 좀 그렇고 한번 취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가 어떤 직무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성격상 효율성을 좀 중시하는 타입이기도 해서 약간 같은 시간 내에도 좀 집중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영 컨설턴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빡센 곳으로 정말 몰랐죠. 근데 정말 또 공부하면서는 또 보면 이게 커리어적으로 경영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왜 하필 경영 컨설턴트인지가 궁금해요. 사실 경영학 석사를 제가 당시 했었는데 그 석사 과정이랑 컨설팅이랑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경영학 석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저는 이제 세부 조직이 인사 조직이었는데 그 다른 전공들 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기업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내려서 그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인데 결국 경영 컨설턴트도 기업이 직면한 그런 중대한 과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를 솔루션을 이제 제시를 하고 실제 그거를 임플리멘테이션까지 돕는 그런 직무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특히나 한국도 또 있고 그런데 왜 일본으로 가셨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교환학생을 갔을 때 그때 당시 뉴욕 쪽으로 갔었는데 와세다에서 온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처음 일본어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도 그때 많이 높아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한 번쯤 해외에서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석사 막 학기쯤 돼서 이제 취업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국내 취업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해외 취업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일본 그리고 일본 안에서도 컨설팅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입을 육성하려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포텐셜 채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잖아요.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본은 그런 실무 경험이 없더라도 우리 회사랑 핏이 잘 맞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회사 차원에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육성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신입으로 입사하기에는 일본이 좀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규모가 일본이 훨씬 크니까 같은 컨설팅을 경험을 하더라도 일본에서 컨설팅을 경험하는 게 훨씬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사실 제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게 아니다 보니까 친구나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기에는 역시 가까운 나라가 좋고 그럼 일본이 좋겠구나 일본 생각을 지방이나 똑같죠. 그렇죠. 사실 정말 그냥 금방이고 시차도 똑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때 당시에 뭐 물론 지금도 그렇겠지만 일본의 컨설팅 기업이 일본어가 되면서 또 영어가 되는 그런 인재를 되게 활발하게 채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영어가 됐죠. 우리가 뉴욕 지립대에서 교환학생으로 뽕 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네 가지 이제 박자가 맞춰져서 일본으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 됐다. 일본을 먼저 선택을 하실 때 특히 마켓 사이즈가 막 다르고 이러다고도 하셨는데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연봉은 또 그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경제 규모는 사실 뭐 저보다 그냥 네이버 검색하면 더 빨리 나오겠지만 일본이 경제 대국이잖아요. 지금 뭐 중국에 밀려서 3등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일본에서 리딩하고 있는 산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컨설팅 일도 많나요? 많죠. 많고 훨씬 이제 프로젝트 규모도 크고 수주하는 단위도 다르고 그런데다가 연봉은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저희 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이랑 일본을 비교해 보면은 신입 연봉이 거의 한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워라벨도 일본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뭐 새벽 2, 3시에 퇴근한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었는데 그쵸.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네. 컨설팅 펌이잖아요. 맞아요. 막 잠 못 자고 막 그게 비일비재한데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새벽 근무를 해본 적은 없어요. 일본 자체가 우리나라랑 정반대로 이제 그 공급자가 훨씬 적은 시장이에요. 노동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자 입장에서 더 많은 좋은 양질의 학생들을 데려오려면 맞아요. 좋은 업무 환경을 갖춰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진짜 좋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컨설턴트가 되게 잘했다? 아, 나 되게 선택 잘했다. 뿌듯한 순간이 혹시 있으시다면? 사실 이거는 저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연차? 그러니까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뭐 신입사원한테 맡기기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엄청난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큰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 그런 업무가 주어져요. 근데 그런 업무가 주어졌을 때 물론 힘들지만 그거를 이제 내가 묵묵히 수행을 해서 결과물을 냈을 때 가장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맡아도 되나? 이런 중요한 일을 내가 맡아도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상담도 했었어요. 그 이제 파트너라고 해서 컨설팅에서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파트너가 있는데 파트너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럴 때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고 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상사들한테 상담을 해라. 빨리 에스컬레이션을 해라. 그러면 빠른 타이밍일수록 우리의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봤을 때 궤도를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봤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많은 한국인 분들이 이걸 어려워들 하세요.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이게 책임감이 없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고민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가서 상담을 하고 그럼 그분들이 이제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그럼 그 해결책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일을 하다 보니까 컨설턴트라면 이런 역량들이 진짜 좀 너무 필요할 것 같다 드는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 3가지 정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가 이제 논리적 사고 그리고 두 번째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거는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처한 그런 과제 뭔가 어려운 상황들이 어렵기 때문에 컨설턴트한테 부탁을 하지 쉬우면 부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빅 프로블럼이 정말 빅 프로블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컨설턴트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 그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실제 분석을 해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 어떻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엑셀이 됐든 장표가 됐든 그걸 이제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에 어사인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일을 하게 돼요. 뭐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뭐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이 있고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에도 경영진이 있는가 하면 실무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맞아요. 진짜 이쪽으로 얘기할 때와 이쪽으로 얘기할 때와 정말 사람들마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되게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언니랑 얘기하는 게 편한가 봐요. 만약에 내가 대학으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의 그 젊은 시절로 2012년으로 우리가 돌아갔다고 치면 뭘 좀 그 역량을 배양하고 싶어요? 저는 외국어 능력을 더 열심히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학부 시절, 뭐 대학원 시절에 뭐 외국어 공부를 소홀히 했다 이거는 아니지만 근데 확실히 회원 취업을 해보니까 이게 외국어는 고고익선이기 때문에 특히 일본에서는 또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 잘하는 사람 엄청 우대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해야 돼요. 아 진짜? 와우.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를 잘 하지만 영어는 잘 못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하면서 대신해서 영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외국인을 원하기 때문에 와 진짜 트라이앵글 맞아요. 이어야만.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굉장히 기회가 많아지는 세상이고 그렇군요. 그러면 좀 컨설턴트 되고 나서 영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뭔가 마음먹은 계기가 있었어요? 글로벌 프로젝트에 어사인 됐을 때 그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사실 일본에 처음에 취업을 하게 됐을 때는 조금 자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 분들이 한국인들에 비하면 영어를 좀 못한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나 정도면 잘하겠지? 라고 가서 이제 딱 프로젝트에 들어갔는데 실제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은 물론 일본인 분들도 계시지만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분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특히 글로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달력 있게 내 말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즈니스 상황에 맞게 적합한 용어를 써서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컨설턴트한테 영어는 진짜 필수 불가결인가요? 뭔가 꼭 필요한 건가요? 왜 필요하죠? 프로젝트가 사실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폭이 훨씬 넓어져요. 그러니까 글로벌 프로젝트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영어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도 있는가 하면 뭐 어느 정도 리딩만 가능해도 괜찮다 이런 프로젝트들도 있는데 사실 뭔가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폭이 넓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승진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컨설턴트들도 어떻게 보면 성과를 엄청 또 잘 내고 하시는 분들은 좀 빠른 승진이 좀 많이 되는. 네, 승진도 훨씬 빠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일반 기업은 물론 아닌 기업도 있겠지만 몇 년 이상을 근무하면은 뭐 진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컨설팅은 딱히 그런 건 없고요. 능력이 되고 이 사람은 빨리 올려줘야겠다. 그런 니즈가 또 조직 내에 있으면은 바로 승진을 시켜버리고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거 너무 직접적이잖아요.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직급에 맞는 일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컨설턴트 직급인데 시니어 컨설턴트가 할 법한 일을 하기도 해요. 오, 너무 멋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근데 그렇게 이제 근무를 하면 능력을 빨리 인정받아서 더 빠르게 승진하기도 해요. 연봉도 뭐 성과급이든 뭐든 네. 이게 그런 분위기인가요? 일본도 성과급 개념이랑 이런 것들이 네, 좀 평가를 잘 받으면 성과급도 훨씬 잘 나오고 그렇군요. 재밌네요. 영어의 그 니즈가 확실했네요. 그럼 영어적 목표가 혹시 요즘에는 어떤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한데요. 지금은 제가 일본어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영어에 비해서는. 그래서 영어도 일본어처럼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돌아가고 싶다. 빨리 다시 인걸 수업 좀 플러스 더 이제 더 잘하고 싶다. 네,
약간 충분히 잘하지만 이게 더 잘하면 더 기회들이 많다는 걸 아니까 네. 그쵸. 정말 멋있네요. 지금은 우리 지영님께서 또 기획자로서의 커리어를 밟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도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